5초의 법칙. 당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빠른 결정의 힘. 멜 로빈스.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5초의 법칙. 탁츠 인기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 로빈스가 5초의 법칙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시작하게 만드는 방법과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용기를 전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5초의 법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과 증언을 보여준다. 무의미했던 시간을 끝내줄 5초의 법칙은 간단하다.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순간 5-4-3-2-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몸을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5초의 법칙은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졌다. TV에서 본 로켓 발사 장면이 힌트였다. 익숙한 5초 카운트다운을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던 저자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처럼 침대를 박차고 나오겠다고 계획했다. 다음날 아침 운 좋게 계획이 기억났고 거짓말처럼 계획만 했던 아침을 실제 보낼 수 있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저자는 더 이상 결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망설임 없이 변화를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최신 연구들을 통해 관성적으로 사는 삶을 원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하고 지속하게 만드는 5초의 법칙은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졌다. TV에서 본 로켓 발사 장면이 힌트였다. 익숙한 5초 카운트다운을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던 저자는 로켓을 발사하는 것처럼 침대를 박차고 나오겠다고 계획했다. 다음날 아침 운 좋게 계획이 기억났고 거짓말처럼 계획만 했던 아침을 실제 보낼 수 있었다. 이 5초는 단 하나를 바꿨지만 가장 위대한 것을 바꿨다. 바로 자신이었다. 탁츠 최고 인기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멜 로빈스는 5초의 법칙에서 망설임 없이 변화를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최신 연구들을 통해 관성적으로 사는 삶을 원하는 삶으로 바꾸는 법, 즉 스스로의 영웅이 되는 법을 알려준다. 알맞은 때를 기다리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지금 시작하기로 결정하라. 1955년 12월 한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 승객에게 버스 좌석을 양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허용되던 시절이었다. 좌석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순간적인 결정은 놀랍게도 전혀 계획적이지도 주도 면밀하지도 않았다. 흑인 시민권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또한 처음부터 세상을 바꿀 위대한 영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 사회운동가 남편과 함께 고단한 하루를 살고 있던 로자 파크스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로자 파크스가 행동하기로 결정한 방법이 필요하다. 로자 파크스를 괴롭혔던 것보다 훨씬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고민한다. 아침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그렇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회의 자리가 그렇다.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 변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완벽한 선택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수없이 많은 혁신이 그렇게 사라졌다. 생각은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따라온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하는 비법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곧장 시작하는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5초의 법칙의 원칙은 간단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계를 벗어나 행동을 옮기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다.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는 것이 핵심이다. 숫자를 거꾸로 세고 나면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제어와 관련이 있다. 5초 카운트다운은 상투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함으로써 우리 뇌가 변명거리를 찾는 대신 행동하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저자는 또한 스스로를 밀어붙여 간단한 행동을 실행하면
자신감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삶을 개선하는 소소한 행동을 시작하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일 때 추진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5-4-3-2-1 시작. 행동하기로 선택한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망설이는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소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두려움과 의구심은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말하지 못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변명거리를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단 한 번의 사소한 망설임조차 행동을 가로막도록 고안된 심리체계를 자극한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자신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 습관, 감정, 변명거리를 몇 년 동안이나 마주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겪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돌이켜보며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느라 소중한 시간을 무수히 흘려보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상을 바꾸고 일상을 바꾸는 5초를 놓쳤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 우리 삶에는 아직 수많은 5초가 남아있다. 저자는 5초의 법칙이 무의미했던 시간을 끝내줄 것이라고 단언한다. 목표를 향해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순간 5-4-3-2-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몸을 움직이면 된다. 상투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는 관성적 사고를 방해하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제어를 실행한다. 숫자를 세는 동안 우리의 뇌는 변명 찾기에서 관심을 돌려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생각하려고 동작을 멈추는 대신 몸을 움직일 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머릿속에서도 이런 변화에 동조하게 된다. 카운트다운 과정은 연구자들이 말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시작의식은 관성적인 사고 패턴을 차단하고 새롭고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유도한다. 5초의 법칙을 터득하면 사고 패턴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는 셈이다. 더불어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배우게 된다. 걱정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관성적인 반응 대신 본능적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것도 찾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다. 목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중요한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진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긴다. 누군가 자신에게 의견을 묻거나 등 떠밀어 주거나 설득해 주거나 갑작스레 세간의 주목을 받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기꺼이 스스로 나설 용기를 찾고 있는가? 준비가 된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적당한 때를, 자신감을 얻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를, 충분한 자격이 되기를, 경험이 더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다음이나 두 번째 기회, 타임아웃은 없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결코 없다. 기다림은 단지 미루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이다.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에 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셈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데도 당연히 용기가 필요하다. 체중 감량에 필요한 것은 용기다. 현재 체중과 희망 체중 사이의 간격이 아주 커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내 모습과 스스로 바라는 모습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그 간격을 메우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정상이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두는 일은 일종의 자기학대다. 순회 칼슨 교수는 CEO들이 엄청난 성과를 이룬 방법을 연구했다.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CEO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집에서 90분 정도 일을 했다. 그나마 집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는 20분마다 방해를 받는다고 답했다. 앞서 말했듯이 방해 요인은 분명 생산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노력을 기울이면 머릿속 생각의 기여를 바꾸면서
전전두엽 피지를 자극해 행동하도록 돕는다. 5초의 법칙을 이용할 때마다 미루기를 그만두고 그냥 시작하는 일이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어떤 일이든 마무리하는 비법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곧장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마무리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불안은 일종의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진정하려는 것보다 긴장되는 기분을 흥분 상태일 뿐이라고 머릿속에 납득시키는 편이 훨씬 쉽다. 노래를 부르는 일부터 카메라 앞에서 강연을 하거나 수학시험을 보는 일까지 다양한 실험에서 흥분된다라고 말한 피실험자는 불안하다라고 말한 피실험자에 비해 모든 과제에서 더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